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백대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첫 방송으로 우리 홍정민 의원님의 안양고 1년 선배 백대현 부장판사를 언급했죠. 네. 그러니까 당시 고3 수석 백대현, 고2 수석 홍정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희 그 롱폼으로 20만 뷰를 봤어요. 네, 그런데 또 쇼츠로 또 120만 뷰를 봤어요. 네. 그래서 140만 뷰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유명해진 겁니까, 의원님? 사실은 이제 뭐 그 소재 자체가 예. 워낙 윤석열이 침대 축구하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하던 게 딱 시원하게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한참 뭐 주저리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 뭐 이거는 불이탑니다 뭐 하면서 예. 뭐 느닷없이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이제 피고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있다가 뭐 아까 그 원래된 이유로 이건 내란 재판이 뭐 선행할 필요가 없고 예. 전혀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참 뭘 얘기하니까 이미 재판부 입장은 뭐 얘기했습니다. 하고서는 거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고요라고 했습니다. 딱 잘랐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네. 불의타를 3번 이야기했습니다. 3번. 정확히 봤는데 3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처롭게 예. 불의타다라고 하면서 선고 기일을 연장해달라라고 했는데 CR도 안 먹혔죠. 그렇죠. 네. 재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초 그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 이 130여 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서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건을 특검법에서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 증인 신문도 하고 피고인 측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상당수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도 그 심리들이 진행되어 특검 측에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거들을 다수 철회하고 다른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나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공수처에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이미 내서 그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고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이 관련 안 된 게 사실 없습니다. 피지 하나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뭐 수색영장에도 없는 집원의 지역을 막 들어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증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출할 증거들과 증거조사할 내용들을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뭐 특검에서 하는 거 일단 대응하는 게 바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도 이거를 자기들이 6개월 안에 정말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도 뭐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자체를 정제된 증거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가면 철회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단호한 입장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 시원함을 좀 날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한 쭉 재판 진행을 앞에 했단 말이에요. 증인 철회 어쩌고 막 하면서 근데 그 부장판사를 보면서 무슨 AI 판사 같다 말투가 되게 약간 기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좀 빵 터졌습니다. 저희 이제 안양구 선후배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때도 딱 저 말투였는데. 예. 그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의 뭐 워낙 고유한 특성인데 이 윤석열의 좀 어떻게 교묘하게 법기술자처럼 빠져나가고 뭐 침대 축구하고 자기는 좀 버텨보겠다고 한번 구속 풀려나 보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감정의 동요 없이 이렇게 뭐 무반응으로 하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그것 때문에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아닙니다. 또 의원님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혹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아세요? 닮지 않았나요? 맞아. 댓글에서 봤어요. 근데 이름이 그 배우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브인 거는 지금 알았어요. 뿔테 안경을 딱 썼는데 저도 찾아봤더니 그 크리스토퍼 리브 사진하고 백대현 부장판사하고 거의 그래요?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한다고요? 네, 사진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 아까 말한 그 댓글에서는 과연 백대현 부장판사는 슈퍼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철학적이고 저도 이제 가끔 지금 딱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마음인데 전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란으로. 그리고 이 재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은 아니고 체포방해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라도 국민들의 답답함을 그때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를 해주면서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을 일거에 완전히 원천 배제하는 선고를 딱 해주면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할 텐데. 네. 어쨌든 그 안양구와 서울대 동문 사이에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나요? 그 영상이? 예, 저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자기 알고리즘에 강제로 막 떴다는 거예요. 강제로? 예, 그래서 어쩔 수 강제로 없이 떴다는 건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뜰 이유가 많이 보니까 이제 그 구글이 알고리즘상 많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예. 저도 그 동문회가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서울대 동문회요. 그분은 이제 뭐 저희 경제학과 동문회이기 때문에 이 안양고 백대현 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히 그 영상 보고 알았다. 선후배 지간을. 네. 이 영상이 어떤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JTB를 보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막 떠가지고 봤더니 누나 나오네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안양고 졸업했는데 안양고의 자랑입니다. 두 분이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안양고가 역사가 짧습니다. 제가 10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진 않은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슈퍼맨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1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1월 18일 구속
그 기간 만료로 석방될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번에 그 구형 그 검찰이 10년 구형하는 당일에도 네. 윤석열의 요청 그러니까 이상민과 최상목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한 거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타도 단칼에 거절하고 그다음에 이상민과 최상목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는 그 요청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판사가 흔한가요, 의원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렇게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거절하는 거 예. 분명히 태극기 집회에서는 또 엄청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그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무엇보다 강조했던 게 신속한 재판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엄청나게 민주당 뭐 다 기소하고 재판 신속하게 하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본인 재판은 왜 신속하게 못하게 합니까? 법에 예. 특검법에 정해진 6개월을 맞춰서 하겠다는데. 그죠? 그렇군요. 네. 현재 그 윤석열에 관한 그 재판은 7개 정도가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거는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하는데 예. 지금 26년 1월 19일 날 변론이 마무리돼서 아마 그 2월 중순쯤 1심이 선고될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것 때문에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 때 자기는 풀려날 걸로 지금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안 돼. 1월 16일 날 1심을 선고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한 말이 있습니다. 불의 타, 불의 타. 너무 억울하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기현 재판부는 나를 구속을 이번에 만료시키고 결국에는 석방시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네, 정말 그랬던 거죠. 헐입니다. 아무리 지기현 재판부라 하더라도 지금 1심에 대한 결과 아주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2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어이없게 선언을 한다 그래도 2심에서는 올바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기현도 지금 판사로서는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뭔가 편파적인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윤석열이 불의타라고 3번을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와, 그렇게 하면은 뭐 결과가 달라진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얼마 전에는 또 뭐 군 장병들 통닭 사주는 예산까지 삭감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예산 삭감에 대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합리화하던데 여전히 재판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란 수괴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말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변론만 하고 있고 반발만 하고 있다. 그러니 김건희 씨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방금 통닭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네. 계엄 선포의 한 원인을 통닭 예산 삭감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수년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아주 그냥 피치를 올려고 재판정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깜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 석유공사관 대왕고래 그것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게 한 1200억대 예산인데 그것만 안 했어도 모든 사병이 18개월 동안 먹을 통닭 충분히 줄 수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 꽂는데 1000억, 2000억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5개 꽂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쓸데없는 걸로 본인 지지를 올리려고 했던 게 정말 문제였고 사실 국방부 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용산 이전하는 데 쓰고 실제로 본인이 비밀 출입문으로 출퇴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출입문 만드는 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껴갖고 군장병들 통닭을 사주든 뭐 고기를 사주든 그렇게 했으면 좋은 건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얘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민주당 탓, 뭐 내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실패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지난 3년간 얼마나 복장이 터졌는지 정말 지금도 회복을 하는 2025년으로서 많이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재판은 지속될 것이고 정말 저는 구속은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구형에서도 보면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인영과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연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구속됐죠. 예, 당연히 그렇다면은 그 지시를 했던
기다렸던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 연장되는 건데 본인이 정말 연말 연초에는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나한테는 다 타임라인에 계획이 있다. 그리고 1월달 되면은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구들과 함께 다 같이 원팀으로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사실 내부에서의 뭔가 검토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떻게 세상을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윤어게인 파인지 정말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구나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싶네요. 통닭 관련해서는 그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도 펄쩍 뛰었어요. 이게 예. 말이 되냐고. 완전 그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사실은 예. 통닭을 주려면 그게 부식비 문제거든요. 그러면 군 장병들의 급식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일 때도 사실 민주당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허영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아니 군 장병들 급식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리느냐? 기재부가 국방부가 올린 거를 기재부가 자르고 정부에서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당연히 증액해주면 되는 것 같고 본인들이 안 해놓고서는 왜 민주당 탓하면서 통닭 못 사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급식비도 진짜 몇천 원 올리는 것 같고서는 그것도 못하던 그 윤석열 정부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통닭, 개몽령, 뭐 계엄 이런 거 다 뭐 닭에 할등하는 한이 맺혔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1심이 선고될 게 체포방해 혐의 2월 예. 16일로 예정된 그 재판인데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백대연 부장판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주 강단 있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든 뭐 부의타를 수백 번을 외치든 그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복시킬 뻔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 위헌 위법한 것에 대한 그런 지시와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최소한 음모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을 판결로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대연 부장판사 영상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위원과 달리 끊을 때는 확실히 딱 끊어버리잖아요. 예. 그쵸. 하여튼 들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딱 그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라버리고 결국에는 변론을 합리적으로 증거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장의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윤석열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고 뭐 변호인 통해하고 선동하고 이러면서 여론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재판장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그리고 사법정의가 다시 한번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백대현 부장판사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